사람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따뜻한 말과 몸짓으로 세상을 돌보는 인천 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을 만나봅니다. 네,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 자, 오늘은 따뜻한 세상을 바라면서 다양한 돌봄을 실천하고 계시는 인천 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사회복지사협회와 그리고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가족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배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회장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하루 일과는 제가 네. 집이 영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종에서 6시쯤 일어나서 이제 차를 타고 인천대교를 건너옵니다. 네. 그 인천대교의 그 정말 멋진 바다를 늘 보면서 7시까지 이제 준비를 맞춰서 7시에 이제 출발을 하면 8시쯤 도착하겠죠. 네. 그럼 이제 8시쯤에 저희 센터의 동구랑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동구가 누구예요? 동구는 저희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입니다. 애완견. 네. 아까 제가 센터 잠깐 들러봤더니 강아지가 한 마리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실내에서 키우고 있던데 진돗개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키우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동물 매개 치료견으로서 앞으로 인천 동구 주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개로 성장할 겁니다. 네. 원래는 제 아는 지인이 네. 유기견을 길가에서 발견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 그대로 키울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안락사를 아이고야. 시킬 수밖에 네. 없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동물 매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아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서로 돼가지고 네. 제가 한번 보고 그 친구를 데려오고 이름도 동구라고 짓게 된 겁니다. 보니까 사람도 참 잘 따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회장님도 동구를 그런 애정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주변 곳곳에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시는지. 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는 곳에는요, 우선 어르신들, 노인 어르신들이 항상 우선 대상이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분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장애인분들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예. 또 한부모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기타 많은 정말 경제적으로 네. 또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많은 시민들이 다 저희 대상입니다. 아.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케어를 담당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있죠. 저는 사실 좀 편협하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도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한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좀 소외되고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를 좀 필요로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천에는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인천의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신 분들이 한 46,000명 정도 됩니다. 네. 엄청 많은 숫자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저희 협회 회원이 한 36,000명 정도 되시고요. 네. 실제 현장에서 이 클라이언트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인천 시민들을 클라이언트를 섬기고 있는 분들, 케어하고 있는 분들은 약 7,500에서 8,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수치적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은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네, 저희가 한국 전체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100만 사회복지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만큼 한국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사람들이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맞아요. 예. 우리 인천도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이제 주변에 취업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또 나도 한번 자격증을 따봐야지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바로바로 취업이 되는지 이것도
좀 주변에서 물어봐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네. 실제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취업이 바로 되긴 하나요? 네.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 그쵸. 국민의 사회복지사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실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게 보통은 뭐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네. 또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많이 취득들을 하세요. 네네. 근데 이제 취득을 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우선 우리 복지기관에서는 그 사람이 그만큼의 전문성을 갖췄느냐. 네. 그래서 전문성을 일단 우선적으로 봅니다. 예. 그 전문성에는 전공자냐 비전공자냐가 우선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현장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중시 여기게 돼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공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전공을 안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특히 계속 자기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노크를 하시면 네. 많은 기관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인성이나 성품, 면접을 봐서 그분들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사회복지사가 되는 과정은 맞는데 전공자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전공자가 아니면 여러 곳에 이제 노크를 해서 내가 기본적인 소양을 좀 갖춘다면 자격증만으로도 취업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께서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이번에 또 연임을 하셨더라고요. 네. 사회복지사를 좀 대표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만큼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희 인천에 자격증 가지신 분만 46,000이고 제가 그러니까요. 36,000명 정도 됐냐고 협회원들이 예. 이 36,000의 협회원들이 저희 협회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찐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찐 회원이요? 네, 매년 회비를 내는 회원. 이 음. 매년 회비를 내는 회원을 찐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찐회원이 이제 올해는 3,000명 시대를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몇 명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회장 막 됐을 때는 네. 1,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3배가 는 네. 거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올해만 해도 그러니까 3년 이상 회비 낸 회원이 3,000명인 그런 조직이 많지 않습니다. 인천에. 네. 그래서 매년 회비를 내주는 회원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진성 회원이 증가한다는 거고 네. 신규 회원까지 합치면 저희가 한 6,000명 정도가 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계세요.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좀 알력으로 하는 건 아니시죠? 네. 그만큼 저희 사회복지사협회 관심이 높아졌고 네. 또 저희 협회의 역할이 나름대로 충실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만큼 이제 우리 이배영 회장님을 믿고 내 돈을 직접 내겠다라고 좀 자진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이제 또 일에 대한 긍지가 없으면 그렇게도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약간 소명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네. 인천의 복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협회가 단단히 서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장 출마할 때도 우리 협회가 개혁이 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 또 사회복지사들의 신뢰를 받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갖고 그걸 이제 열심히 어필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회원들이 믿어줘서 첫 해, 그러니까 11대 회장, 뭐 12대 회장, 13대 회장이 거치면서 11대 회장부터 직선제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직선제로 당선된 회장인데, 네. 그래서 이제 12대 때 50%가 넘는 비율로 이제 당선이 됐고, 이야. 13대 때는 78% 정도로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이야. 이거 네. 몇 번까지 연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더 열심히 근데- 하셔야겠네요. 네. 저는 이제 그런데 두 번까지만 딱 하겠다고 네. 제가 선거 이번에 출마하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특별한 임기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한 사람이 너무 오랜 곳에 회장을 역임을 하다 보면 부패가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서 저는 딱 두 번까지만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뭔가 기한이 있으면 그 안에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 안에, 임기 안에 내가 이것만큼은 하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죠.
그거 너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우리 법에는요, 공무원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법 규정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네. 처우 개선을.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공무원 수준의 약 9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노력하고 싶은 것은 95%라도 네.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제가 12, 13대 회장을 하면서 처우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국비시설의 종사자들 이런 처우 개선을 또 민선 7기 박남취장님 정부 들어와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탓에 정말 같이 공무원과 상생해 가면서 많은 처우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 경기에 비해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전에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의 95%까지는 올려야 되고 제 임기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일 임금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임금 차이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 왜냐면 하는 일의 역할과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어요. 그렇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호봉제도 없었어요. 네. 그냥 최저임금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려고 합니다. 아유, 우리 인천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임기 동안만큼이라도 꼭 100% 이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네, 사회복지라는 게 휴먼 서비스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센터를 쭉 둘러볼 때 1층에 다문화 지원센터라고 적혀 있는 걸 얼핏 봤거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정확한 정식 명칭은 인천 동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네, 이름이 상당히 되게 길어요. 길죠. 예. 네,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름이에요. 저희 센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원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합쳐졌어요. 저희가. 네. 2019년도부터 합쳐졌는데 합쳐져서 통합센터가 되다 보니까 이름이 엄청 길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가족 치료,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 동구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족 회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그럼 가족 회복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우선 구체적으로요, 중요한 프로그램이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모두 다가 필요한 부분일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사랑의 날이라고 그래서 예.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수요일 날 네.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그래서 원예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보드 게임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가족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우선 해주는 프로그램들 많이 진행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가장 잘하는 건 상담입니다. 그래서 직접 해주시나요? 저도 이제 가끔 할 때가 있죠. 네. 자주는 못하더라도 저희 상담사분이 10분 정도가 있으셔서 사실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저희 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 상담, 부부 상담, 특히 저는 이제 부부 상담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관계 개선을 많이 해주고 특히 양육 코칭,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터 초중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양육 코칭 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직접 찾아가면 바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전화하시고 예약하시면 어느 지역에 계신 분이든 인천에 거주하시면 네. 저희가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오늘은요,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 풍문으로 들었소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키워드로 알아보는 이배영 회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가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조명 필요 없는 이라는,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야외에 처음으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곳도 지금 조명이 없어요. 근데 조명이 필요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조명이 필요 없어도 이 주변이 밝지 않습니까? 네, 오늘 네. 비가 와가지고 좀 어둑어둑한데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이마를 보시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뭐 EBS에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전문 네. 패널을 좀 했었어요. 네. 그때 그 PD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우리 이 교수님이 오시면 조명이 필요 없다고. 위에가 살짝 네,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거린다고. 네. 옛날에는 더 반짝거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서 제가 조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아, 네, 그래서. 이런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뭔가 자체 발광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네. 단편적으로 조명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네, 저는 조명이 필요한데 우리 회장님 덕분에 오늘 조명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풍문으로 들었소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명 MC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이야기를 지금 키워드를 딱 꺼내드는 순간 제 자리가 좀 불편해졌거든요. 네. 명 MC라는 것은 진행을 좀 잘 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 제가 1996년에 네. 사실 인천시 교육청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 교육청에서 네, 근무하셨어요? 네. 교육청에서 한 14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교육청에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지식 골든벨 대회 뭐 이런 프로그램을 몇 년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MC로 나서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오. MC로도 활동을 하면서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몇백 명 체육관에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 MC를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명 MC라는 그런 수식어가 교육청에서는 좀 붙어 있죠. 아, 그러면 뭔가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가장 1번으로 찾으셨던 분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자주 불려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네. 그러면 MC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잘 안 드세요? 가끔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렇군요. 네. 역시 마이크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풍문으로 들었소 세 번째 키워드를 만나볼 텐데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영종도 바다. 이거는 앞서서 출근하실 때 영종도 바다를 지나온다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키워드를 꼽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세 번째 키워드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사실 이 인천에 20살 때부터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나름대로 외로움 또 고민 갈등 이런 객지 생활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네. 객지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럴 때 제가 항상 고민이 될 때마다 처음에는 월미도 앞바다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월미도 앞바다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좀 포용하는 그런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영종도에 이제 거주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네.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항상 영종도 앞바다를 보는 거예요. 네. 특히 영종대교보다는 인천대교를 타고 오면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영종도 앞바다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또 힘들었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어서 영종도 바다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만의 힐링 방법이 바로 영종도 바다를 보는 거. 네, 바다를 보면 네. 마음이 좀 녹고 아침에 상쾌하면서 용서 안 됐던 사람, 미웠던 사람,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해하는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 상담을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은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나만의 힐링 방법도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영종도 바다라고 말씀을 저는 해주셨습니다. 영종도 바다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현재 그렇고요. 사람 만나면서 일해야 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와 올해 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회
사회복지사 분들이요, 코로나 시기를 지금 2년째 겪고 있잖아요. 네. 겪으면서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제 가까우 방문이라든지 네. 실제로 점점 더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도시락을 직접 손수 전달해 드리면서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네. 또 비대면으로 전화 안부도 계속 묻고 있고, 그리고 또 줌을 통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위기를 준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사에게도 위기가 됐었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개발을 해서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코로나 시기 어렵게 겪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요양보호사분들 인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사분들도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 가운데서 현장의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요양보호사 분들뿐만 아니라 실제 케어를 다 돌봄 종사자 분들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을 네. 실제 돌봄 종사자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인권 침해라든지 폭력에 많이 노출돼 그래요?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도 역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이 많이 사실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케어를 하다 보면 네. 그분들은 이제 제어가 잘 안 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폭언, 막 이런 그 말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겪고 계세요. 또 그분들 가족분들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네.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또 찾아와서 막 살해 협박을 하는 분도 있고, 네. 실제로 몇 년 사이에 자살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만큼 네. 인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저는 사실 사회복지사 분들 하면 정말 이로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뭐 좋은 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 뭐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한데 우리 그러면 그 시청자분들께 우리 사회복지사분들께 좀 이렇게 좀 대해주세요라는 좀 조언이나 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집에 가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가장 친한 가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면서 서로 사랑해주면서 이렇게 멋진 그런 인천 시민의 문화가 잘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 좀 존중을 해줘야지만이 나도 그렇게 또 존중받는 네.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란 무엇일지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우리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출발선상이 같아야 된다. 네. 우리 사회가 지금 부조리해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화를 내는 것은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네. 공정사회가 안 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100m 앞에서 달리기 시작한 사람과 네. 100m 뒤에서 달리기 시작한 사람의 좌절은 너무 큰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출발선상이 같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기회 균등을 보장해줘서 출발선상을 갖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정사회의 첫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앞서서 센터에 잠깐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사회복지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주인공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도 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건강한 사회가 많은 분들께서 바라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건강한 사회, 그런 사회를 인천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그 꿈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 저는 김은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